안녕하세요. 영신여고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용액의 총괄성은 바로 끓는 점 오름 현상과 어는 점 내림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라면 끓여 드신 적 많으시죠?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물이 끓고 나서 이제 항상 고민의 포인트가 생기죠. 면을 먼저 넣을 거냐, 아니면 스프를 먼저 넣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를 먼저 넣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물에 끓는 점 오름 현상에 대한 믿음 때문인데요. 스프를 먼저 넣게 될 경우 끓는 점이 올라가게 돼요. 오늘 설명하게 됩니다.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물이 100도씨 이상에서 끓게 되고요. 면을 단시간에 익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보다는 스프를 먼저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끓는 점 오름 현상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나오는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수한 물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해요. 100도씨에서. 뭐 같은 조건에서 이 설탕물이나 뭐 다른 어떤 용질이 첨가된 용액 같은 경우에도 100도씨에서 끓일 수 있을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아마 끓게 될 거예요. 그 전에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죠.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끓는 점 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이 증기압력 내림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똑같은 뭐 액체 상태, 뭐 용액과 용매 둘을 나눠봤을 때 순수한 용매보다 용질이 첨가된 묽은 용액 같은 경우에는 왜 끓는 점이 올라가는지를 증기압력 내림 현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경우에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이 용질에 의해서 가려지고 잡히기 때문에 증기압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용액의 경우에는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증기압력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곡선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용액의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예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압력은 증가한다. 뭐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의 경우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거시적 관점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현상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 그때 그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의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을 끓는다라고 설명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증기압력이 나와 있는데 증기압력 P를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1기압이라고 하는 이 선 상에서 증기압력과 대기압, 1기압이 같아질 때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순수한 용매는 TB에서 끓게 되는데 용액의 경우에는 증기압력 자체가 낮아지니까 끓는 점의 온도는 오른쪽으로, 즉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TB 프라임으로 끓는 점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끓는 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증기압력 내림, 요만큼의 증기압력 내림 현상을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뭐 끓는 점의 온도는 TB에서 TB 프라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증기압력
죄송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끓는 점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델타 TB로 표시를 해요. 봅시다.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갈지, 델타 TB 값은 TB 프라임, 이미 용액 상태에서 끓는 점이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원래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끓는 점의 차이값, 이게 끓는 점 오름 정도, 델타 TB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아래쪽에 나오는 식을 보시면 여기 지금 KB라고 나와 있죠. 이건 일종의 상수예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상수고요. 이 상수 값은 실험적으로 정해진 상수예요. 그러니까 용매의 종류마다 이 상수 값은 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스몰 m은 바로 몰랄 농도예요. 자, 묽은 용액의 끓는 점 오름, 얼마만큼 올라갈지, 끓는 점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보면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그 용액의 몰랄 농도를 곱한 만큼 끓는 점이 상승하게 된다 라는 것이 끓는 점 오름에 관한 정량적인 해석인 거죠. 다시 왼쪽에 보이는 가열곡선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이 가열곡선은 제가 따로 이렇게 첨부를 해 놓은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이 가열곡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액체를 가열한다고 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자, 여기 지금 순수한 용매와의 가열곡선 비교하라고 하는데, 순수한 용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가열을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이 구간에서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연료량은 무한대가 되고 온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서 끓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용액의 가열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묽은 용액을 상정할 때 용질의 경우는 증발하지 않는 비휘발성 용질로 상정을 해요. 그러면 증발할 때는 용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용매만 증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가열하게 되면 올라가다가, 자, 뭐 이게 왜 100.51이냐, 이거 사실은 이제 물에 몰랄 오름 상수가 0.51로 주어져서 이렇게 한 건데, 자, 1몰 농도 수용액을 가열한다고 했을 때 100.51도씨부터 끓기 시작을 해요. 끓기 시작을 하는데, 끓는 동안 그 용액의 몰랄 농도가 일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끓음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용매만 증발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그 용액의 몰랄 농도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시각각 바뀌는 몰랄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은 계속 재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온도가 이렇게, 끓는 점의 온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다. 자, 요게 용액의 가열 곡선이에요. 이 용액의 가열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끓는 동안은 용매만 증발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의 몰랄 농도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가열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증기 압력이 낮아서 이 끓는 점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얼마만큼 끓는 점이 올라갈 것이냐, 델타 TV 값이겠죠. 이 정도는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고요. 비전해질,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바로 몰랄 농도, 알갱이 개수, 용질 알갱이 개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몰랄 오름상수라고 하는 거 있죠. KB 값. 몰랄 오름상수라고 하는 이 KB 값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종의 실험적인 상수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어는점 내림 현상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는점 내림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정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다, 물질이 언다라는 것은 이건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분자들이 어떤 특정 위치에서 고정이 되게 돼요. 이런 것을 언다 혹은 결정화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용액 상황이 되면 이게 어느 현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이 용매 입자 사이사이에 용질 입자가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용매 입자들끼리의 인력을 용질 입자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용매 입자의 운동 속도를 더 느리게 해줘야지 결정화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는 점 내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는 점 내림 현상도 끓는 점 오름 현상처럼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게요.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용액의 어떤 몰랄 농도에 비례하게 되고,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수식 있죠?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수식처럼 그 정도, 얼마만큼 어느 점이 내려갈 것인가 델타 TF라고 하는데요. freeze, 언다란 뜻이죠. 그래서 하첨자를 F로 붙인 거예요. 이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가,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그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요. 이때 주어지는 상수값을 우리는 몰랄 내림 상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 AQ라고 하는 거 있죠? AQ는 바로 물질의 상태에서 수용액을 의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매가 곧 뭐다? 물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물의 기준 끓는 점을 100도씨, 그리고 기준 어는 점을 0도씨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수용액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수용액이 있는데 기준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A가 100.52도씨로 나타나고 B는 스몰 t로 주어지게 돼요. 기준 어는 점은 마이너스 1.86, 0도씨가 아니라 마이너스 1.86도씨네? 0도씨가 아니라 마이너스 2.79도씨네? 이런 식으로 어는 점이 지금 정해지더라. 자, 그때 제가 아까 설명했죠.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 것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준 어는 점도 역시 1기압에서. 왜냐하면 압력이 바뀌게 되면 끓는 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 끓는 점, 압력을 고정을 시켜둔 상태에서 끓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몰랄 농도 B는 A랑 B가 2대 3이다. 일단 기억부터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기억. 자, A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겠죠? A 같은 경우에 자, 어는 점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86도씨죠. 도씨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때 델타 TF 값, 그럼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게? 0도씨에서. 델타 TF 값은 1.86도. 1.86도만큼 떨어진 거죠. 어느 점이. 그러면 이 수식으로 나타내면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자,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준 값이죠. A의 몰랄 농도를 MA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수용액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수용액에 어는 점 같은 경우에는 2.79도 마이너스 2.79도씨니까 델타 TF 값은 2.79가 되겠죠. 이 값 역시도 몰랄 내림상수 KF 값에다가 비용액의 몰랄 농도 MB라고 해볼게요. 곱한 값이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KF 값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용매가 물로 동일하죠. 이 값은 둘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MA 대 MB라고 하는 이 비율은 1.86 대 2.79니 1.8 대 2.79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몇 대 몇이다? 2 대 3이 된다. 아, 기억은 옳은 복이더라. 자, 니은도 한번 볼까요? 스몰 t를 구해봐라. 스몰 t를. 자, 스몰 t를 구해보자. 스몰 t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용액에 델타 TV 값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끓는 점이 오르냐 하는 거죠. 델타 TV 값이 100.5이니까 100도씨에서 0.52도씨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용액에 비해서 몰랄 농도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지만 몰랄 농도가 B 용액 같은 경우에는 A 용액의 몇 배? 2분의 3배죠. 그러면 몰랄 농도가 2분의 3배 혹은 뭐 1.5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2분의 3배인 B용액의 경우에는 델타 TV 값이 자 1.5 혹은 2분의 3배 하면 0.78도씨겠죠. 자, 그러면 물의 정상 끓는 점은 100도씨니까 델타 T 값은 100 플러스 0.78 해주시면 100.78도씨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스몰 t는 100.78이다. 그러하다. 마지막 보기 디귿. 자, 보기 디귿 한번 봅시다. 보기 디귿은 A와 B는 용매가 지금 물로 동일하죠. 그러면 디귿은 좀 여러분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A와 B는 용매가 물로 동일하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은 질량의 몰랄 농도니까 같은 질량의 물에 녹은 용질의 몰수. 자, 이것은 몰랄 농도의 개념인 거죠. 이 같은 질량의 물, 즉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몰랄 농도의 개념인 거죠. 이거는 누가 더 크죠? A보다는 B가 더 크죠. 왜? B의 몰랄 농도가 A의 2분의 3배니까. 자,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볼게요. 자, 용액의 증기압력을 우리는 P 용액이라고 해보자. 기억을 다듬어 보세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뭘 곱해준 거?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을 곱해준 값으로 나타나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B가 A보다 크다고 했고 같은 질량의 물에 녹은 용질의 몰수는 B가 A보다 커요. 그럼 바꿔 얘기해서 용매의 몰 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매입니다. 용매의 몰 분율은 누가 더 크다? A의 용매의 몰 분율이
B의 용매의 물 분율보다 더 크겠죠.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용액의 A 용액의 증기압력이 B 용액의 증기압력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용매들의 어떤 몰랄 오름 상수라든지 내림 상수들이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자, KF는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하고, 보시면 용매마다 각각의 어떤 몰랄 오름 상수라든지 몰랄 내림 상수들이 이렇게 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라면 이런 표를 참고해서 델타 TV 값,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 정도라든지 델타 TF 어느 점 내림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연습 문제를 조금 적어왔어요. 근데 이게 좀 작아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물 200g에다가 g입니다. 물 20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용액의 TB 값이 이제 뭐 끓는 점이겠죠. 끓는 점이 100.25도씨다. 이때 포도당의 라지엠 분자량을 구해보아라. 자, 포도당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해요. 포도당의 분자량 어떻게 구할까? 근데 뭐 이제 주어진 정보는 자, 물의 KB 값, 몰랄 오름 상수 값을 0.5 계산하기 아마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많이 줘요. 0.5이라고 주지 않고 0.5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끓는 점은 당연히 100도씨,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물에 이 KB 값이 0.5, 몰랄 오름 상수 값이 0.5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용액이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은 0.5도씩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은 0.5도씨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끓는 점은 몇 도가 올라갔죠? 100도에서 100.25도씨로 올라갔으니까 0.25도씨만큼 끓는 점이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용액의 농도는 1몰 농도가 아니라 바로 0.5몰 농도더라. 몰랄 농도더라. 몰랄 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도 절반만큼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0.5 몰랄 농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용매 1kg에다 용질 0.5몰이 포함됐다라는 의미죠. 몰랄 농도의 의미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용액의 몰랄 농도가 0.5 몰랄 농도라고 하였으니 그 0.5 몰랄 농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용매 1000g에 용질이 0.5몰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은 1000g이 아니라 지금 200g이라고 했어요. 물 200g 안에는 그러면 같은 농도라고 했을 때 용질이 몇 몰만큼 들어있을 것이냐. 계산을 해봤더니 용질은 0.1몰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g입니다. 18g이란 거예요. 자, 용질 0.1몰이 18g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그 포도당의 분자량은 얼마다? 180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그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이런 문제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교과서에서는 그 분량 하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액이라고 하는 자동차 이제 냉각수에 첨가하는 그 부동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냉각수. 자, 자동차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엔진이 이제 과열이 되면 안 돼요. 엔진은 항상 온도를 이제 낮춰줘야 되는데 뭐 이제 공랭식이 있고 수냉식이 있어요. 이제 수냉식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라고 하는
그 액체죠. 냉각수를 가지고 엔진을 식혀주게 되는데 이 냉각수의 문제가 뭐냐면 물을 갖고 순수한 물로 냉각수를 만들었을 때는 온도가 낮아졌을 때 그 냉각수도 같이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냉각수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냉각수에 뭘 포함을 시키냐?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이런 용질을 집어넣어서요. 용액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수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각수 안에는 부동액이 들어가서요. 이런 용질이 들어가서 온도가 0도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는 점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 어는 점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에틸렌 글리콜이 들어가면서 어는 점이 0도씨가 아니라 영하 10도씨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현재 온도는 영하 5도씨예요. 순수한 용매인 물만 썼을 때는 당연히 얼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용액의 어는 점은 영하 10도씨인데 기온은 영하 5도씨란 말이야. 그럼 얼까 안 얼까? 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에틸렌 글리콜의 구조가 지금 나오는데요. 에틸렌 글리콜을 이렇게 지금 제가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요거를 구조식으로 한번 좀 나타내 줬어요. 요게 지금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식이에요. 양쪽 끝에 이렇게 OH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두 군데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런 하이드록실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인 용매인 물이 결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수소 결합이 한 분자당 두 군데 위치하는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결정화를 아주 많이 방해를 하게 돼요. 결정화를 일어나지 않게끔 어쨌거나 이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은 정상적으로 0도씨가 됐을 때 절대 결정화가 안 돼요. 훨씬 운동 에너지를 낮춰서 더 느리게 분자를 만들어 줘야지 결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점은 더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에틸렌 글리콜을 부동액의 주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을 냉각수에 포함을 시켜서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해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이제 결빙 현상, 결빙 구간에는 주로 이제 염화칼슘을 자동차에 이렇게 막 뿌려야 돼요. 이게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을 우린 겨울철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도 역시 무엇이다? 어느 점을 낮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게 지금 얼음을 녹이느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온도가 영하 1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돌은 당연히 얼어 있겠죠. 얼어 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이 첨가가 되게 되면 어는 점이 영하 15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거야. 현재 온도는 영하 10도인데 어는 점보다 현재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얼어 있을 수 있나?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을 뿌려줌으로써 어는 점 자체를 확 낮춰버리니까 현재 기온보다 더 낮게 낮춰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얼어있는 상태로 얘가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떤 액체 상태로 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는 점을 낮추는 이 행위 자체가 결빙 구간에 얼어있던 얼음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 이 지금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그동안 우리가 묽은 용액을 상정할 때 비휘발성, 비전해질만 용질로 상정을 했는데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죠. 이런 전해질은 비전해질에 비해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 효과가 훨씬 커요. 왜 그런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예요. 특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 양이온과 두 개의 염화이온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 자체는 3배가 되는 거죠. 입자수가 3배가 되는 거야. 근데
용액의 총괄성에서 우리는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입자의 개수, 몰수에 따라서 그 용액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게 총괄성이잖아. 그러면 입자수가 3배가 되기 때문에 비전해질 용질에 비해서 이 어느 전 내림 효과도 몇 배? 3배가 된다는 거예요. 3배. 그래서 이런 전해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나오는 확인 문제랑 창의활동 문제만 간단하게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기압에서 물 300g에다가 포도당 54g을 녹인 용액이 끓는 점과 어느 점 각각 몇 도씨인지 구해보자. 자, 포도당 분자량 나옵니다. 몰랄 오름상수 나옵니다. 몰랄 내림상수 나옵니다. 자, 1기압 기준 끓는 점, 기준 어느 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 그러면 물 300g에다가 포도당 54g을 녹인 용액의 몰랄 농도부터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물 300g은 0.3kg.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80이니까 54g이라고 했죠. 그러면 몰수로 따지면 180분의 54가 몰수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대략 1몰랄 농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자, 1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끓는 점이 올라갈 거냐? 몰랄 농도에다가 몰랄 오름상수값, 몰랄 농도에다가 몰랄 내림상수값 곱해주면 얼마만큼 올라가지, 얼마만큼 떨어지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다가 0.51도씨를 더해주면 될 거고, 어느 점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1.86도씨를 빼주면 어느 점이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 주위에서 끓는 점 오르는 어느 점 내린 현상 조사해보자. 겨울철 부동액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는 거, 이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항이라고 해요. 추운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부동항의 확보가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됐어요. 러일 전쟁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이 부동항을 찾아서 점점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과 일본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역사적인 러일 전쟁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부동항을 찾기 위한 제국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빙판길에 염화칼슘 뿌려서 결빙을 방지하는 것. 다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수업 시간 중에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순수한 용매 혹은 뭐 액체, 용매에 비해서 이 특이한 성질들이 있어요. 뭐 증기하면 내림이라든지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삼투압까지.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용액들의 특징은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용질의 알갱이수, 즉 몰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증기하면 내림에서는 몰 분율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에서는 몰랄 농도로, 삼투압에서는 몰 농도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삼투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자, 요거 총괄성, 묽은 용액의 총괄성 반드시 종합해서 기억하기 바라고요. 다음 차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시간에는 허락이 된다면 반응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